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화합니다. 일제시대 때 무용계에서 활동하신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조태건 선생님, 최승희 선생님, 또 무용미학이란 책을 발간하신 방정미 선생님, 그분들이 주로 일제시대 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오늘은 선생님께서 최근에 발간하신 그 춤추는 최승희란 책을 발간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 최승희 씨에 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희 씨의 그 인물이나 또 예술에 대한 욕망, 또 인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기가 있으셨는지, 또 있었다면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최승희를 많이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만은 막 깊이는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에서 최승희를 중심으로 해서 일제시대에 이른바 우리나라의 무용계를 이끌어온 분들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우리나라의 무용가들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승희, 조태권, 그리고 방정미라고 합니다. 이걸 일본 말로는 방정미라고, 우리말로는 박영이라고, 경상도의 포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준, 이 네 사람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무용계를 이끌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최승희는 이별을 합니다. 뭐냐?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최승희를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국민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1세기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다, 이런 말을 소문으로 떠들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다, 전무후무할 것이다,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천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제시대 최승희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무용가들이 오늘의 이러한 번영된 무용가가 나오게 된 요인은 어떻게 보면 최승희 영향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가 문화체육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최승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승희가 그만치 유명했고 무용이 저렇게 아름다운 예술이냐 하는 것을 이미 우리의 정치인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48개 대학의 무용과를 만들어줬을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최승희는 이런 커다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내가 학교를 다녔습니다마는 일제시대에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승만 박사라든가 이런 말은 몰랐습니다.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몰랐죠. 아는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냐? 마라톤을 하는 송기정 선수, 백림 올림픽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송기정 선수, 이 사람하고 무용하는 최승희, 이 두 사람을 알았을 뿐입니다. 우리 민족들은요. 여러분들 할아버지들 물어보십시오. 어느 사람이고 최승희를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예술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최승희의 인품이 뭐냐? 최승희는 한마디로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1m 70, 그 당시의 키로는 최고의 큰 키를 가진 1m 70의 당당한 체구를 가진 아주 아름다운 섹시한 미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남자들은 보고 싶었겠죠. 최승희가 공연할 때 남자들이 반해서 칼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보다도 남성들에게 대인기를 가졌죠. 최승희는 양반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승명여고를 다녔습니다마는 승명여고의 학적부를 내가 조사해 보니까 밑에 양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이라 써지지 않는 천민이라고 평민이라고 써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최승희는 양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뭘 쓰려 말하냐면 최승희 집안이 대단한 양반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가난하게 삽니다. 요즘 말하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돈이 많아서 부자였습니다. 숙명여고 1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가세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1인 1식이에요. 1인 2식. 하루에 2끼니밖에 못 먹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양반 가정에 태어났다가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여자입니다. 자존심이 강해도 너무 강했습니다. 그 다음 머리가 우수합니다. 우등생입니다. 숙명여고에서 우등생이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4년 동안에 졸업해 봅니다. 6년 다닐 필요 없이 4년에 졸업해 볼 정도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등생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괴짜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항시 우두머리 1등만 되려고 2등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2등이 쫓아오면 차버립니다. 이런 정도로 정확히 하나의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음악을 잘했어요. 물론 모든 공부를 잘했습니다만 음악을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학교를 가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시바구라는 무용가가 공연한 바람에 그걸 보고 나서 무용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의 인물 자체가 북한에 가서 이 자존심 때문에 김정일하고 싸웁니다. 예술가가 그 강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김정일이하고, 지금 현재는 김정일이가 수상입니다만, 이 사람하고 하나의 예술론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청을 냅니다. 목이 달아난 것이죠. 이것도 다 자존심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깍쟁이고요. 돈 안 쓰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김백봉 교수, 이 사람은 서로 동서간입니다만은 김백봉 교수가 옆에 있어 굶어 죽어도 돈 안 준 사람입니다. 아주 깍쟁이로 유명합니다. 성격은 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술에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하시죠. 네네. 최승희 씨 그 작품 세계와 그 춤의 특징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연 시의 그 행정적인 면 그런 거는 어떠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최승희의 공연 메소드, 공연 형식이 오늘날 무용가들이, 지금 여러분들 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꼭 새겨들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최승희는 공연 형식이 뚜렷한 형식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 스타, 내가 스타다, 일본의 또는 세계적인 무이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단발을 했습니다. 단발이 평생 죽을 때까지 단발하는 여자, 이게 단발한 무용가, 그러면 최승희로 이렇게 스타의 근성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공연 형식은 자기 남편이 안막이라고 유명했죠. 천재적입니다. 천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안막과 결혼하는 목적이, 최승희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안막과 결혼하게 되면 저 사람이 잘 천재적이니까 자기를 밀어주고 계획을 잘해서 하나의 스폰서가 돼서 자기를 세계적인 인물까지 올려줄 수 있겠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목이는 어떻게 결혼했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므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지요.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의 이념을 살려주, 저 사람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으뜸가는 그런 사상을 우리 전 국민들에게 주장하는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승희는 세계적인 무용가가 되기 위해서 결혼했고, 안막이는 저 사람을 세계적인 무용가로 만들면서 사회주의의 이념, 사회주의 운동의 한 일관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목적이 달랐습니다. 근데 공연 메소드는 어떤 것이냐? 최승희는 절대로 군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솔로 댄서입니다. 2사람이 춘다든가 5사람 추는 걸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이외에는 못 믿습니다. 일체의 못 믿기 때문에 자기 작품은 자기가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승희의 춤은 솔로 무용만 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솔로 무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에 출연할 때 1분 동안의 옷을 갈아입는 특수한 옷을 고안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한국 무용 한다면 한 번 춤추고 나면 10분이 걸리죠, 옷 입을 때. 근데 최승희는 1분 동안에 딱 갈아입고 딱 무댔습니다. 그럼 구경한 사람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면 최승희가 1분 안에 저런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그럴 겁니다. 근데 최승희는 어떻게 고안했냐면 무용복을 간이 특수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입어보면 딱 붙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되, 먼저 들어가면 입혀준 사람 하나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도구를 모두 지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배역이 세 사람이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1분 동안에 지잉이 땅 치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한 거예요. 1분을 여기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승희 무용은 솔로 댄서로 1분 동안에 옷을 갈아입고 춤춘다고 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이런 것이 최승희 공연 메소드의 하나의 특징이랍니다. 그런 것이 특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공연을 하는데 기획하는 방법이 어떤 면이 다르냐. 사진을 팝니다. 5장에 얼마, 10장에 얼마, 두 코스가 있습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최승희 무용을 봤는데요, 돈이 없어서 5장을 샀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10장 사지요. 그러면 사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메모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공연했다 그러면 서울에 사진을 산 사람이 몇 명 있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20,000명이냐, 30,000명이냐, 이런 걸 개수를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전국에 있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전국에 있는 사람이, 팬들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사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일본의 제국극장, 일본의 최고의 극장에서 세계 최초로 장기간 공연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4회 연속 공연입니다. 여러분들 24일 동안 공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불가능해요. 최승희는 혼자, 솔로 댄서가 혼자 공연을 하는 것을 24회를 연속적으로 합니다. 24일간을 연속적으로 하는, 이건 세계 기록이고 앞으로도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은 없다고 나는 봅니다. 지독한 여자죠. 그래서 24회를 공연할 때마다 1분 동안에 탁탁 나온다. 그게 얼마나 체력이 강하겠습니까? 최승희는 하루에 15시간씩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입니다. 트레이닝하고,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밥을 먹지 않는 여자입니다. 왜? 살이 찌니까요. 15시간 뛴 날은 밥을 먹습니다.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날은 밥을 굶습니다. 이게 최승희의 스타 근성입니다. 이런 근성 때문에 세계를 지배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 최승희의 공연은 24회 연속 공연을 했는데, 인원수가 어떻게 해서 동경에서 24회 공연을 했냐 하면, 안마기는 사진 파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0만 명이 팬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동경 시내에 최승희 무용 발표만 하면 어떤 일이라도 올 수 있는 인원을 1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여행 간 사람도 있고 뭐 죽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중에 반을 보자. 5만 명을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24일 동안을 극장을 대관합니다. 극장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적은 극장이 아닙니다. 대극장, 일본의 제일 큰 극장이에요. 2,000명을 수용하는 극장을 24일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23회를 합니다. 이렇게 2번 공연을 합니다. 이런 공연 형식이란 건 철저하게 프로입니다. 아마추어적인 거 아니에요. 예술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날 예술가에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대목의 얘기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최승희 씨의 그 평가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서 숙청을 당했다든가 또 공산당이냐 아니면 예술가로서의 최승희냐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 인간 교류라든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선생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최승희 책을 내기 전에 말이죠, 최승희 논문 발표를 두서너 배 발표하게 되면 반론도 받았어요. 왜 받으냐? 최승희는 공산주의자다, 그 다음에 친일파다. 근데 왜 정병옥이라는 인간은 최승희를 미화시키느냐, 이런 얘기도 들어온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6년 동안 세계를 돌았습니다. 악착스럽죠. 우리 마누라는 이혼한 자가 누구냐? 왜 돈을 쓰냐고. 중국을 6번 가고요, 일본을 한 10번 가고요, 소련, 소비에트, 모스크바 2번 가고요, 스페인까지 가서, 스페인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 미국,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왜 돌아다니냐면 최승희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최승희라는 인물이 어떤 흔적을 받았냐, 책을 내면 각주를 달아야 됩니다. 논문처럼. 이건 누가 말한 것이고, 이건 어느 잡지에 나온 거이고, 이건 어느 신문에 나온 거이고, 이건 어떤 정치가가 말한 거이고, 이건 어떤 무용가가 말한 거이고, 이건 스페인 사람이 말한 거이고, 이건 미국 사람이 보는 거이고, 파리 사람들이 보는 거이고, 일본 사람이 보는 거이고, 한국 사람이 보는, 이런 거 일일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MBC에서 방송까지도 해줬습니다. 최승희라고 하는 하나의 드라마를 발표해서 내가 원작자입니다만 발표를 하고, 아직까지는 반론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데 저는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면, 최승희는 분명히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최승희는 분명히 북한에 갔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김일성에 의해서 목이 달아났어요. 수청을 당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철저하게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친일파입니다. 일제시대에 친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친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공부하는데 아침 조회 때는 말이죠, 동쪽을 보라고 그럽니다. 그 동쪽을 향해서 궁성을 향해서 천황에 있는 일본 천황에다 경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본 국민이다 하고 외쳐야 됩니다. 이런 생활 매일같이 5년 동안 중학교 다니면서 해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친일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행위냐 사회주의를 북한에 가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에서 크게 중요한 것보다는 최승희가 우리 민족에 남기는 공적입니다. 이 공적은 뭐냐?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은 내가 만들어서는 얘기가 아니라 40년대 해방될 때까지 5년 동안에 모든 신문과 모든 포스터, 프로그램 모든 데 보면 세계적인 무기라고 딱딱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세계적인 무용가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 무용가도 없고 우리 한국인도 없었고 세계적인 무기가 아니다, 전 거짓말이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 무결한 세계적인 무용가입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무용가라는 사실을 두 가지 용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욕시티 발레단, 미국에서 공연할 때입니다. 뉴욕시티 발레단, 여러분들 마사그람 여러분 잘 아시죠? 현대 무용가로 최고의 마사그람, 콧대가 센 사람들이죠. 미국의 최고의 무용가들이 최승희하고 같이 춤춘다고 하면 이거 어디서 왔어 촌놈이, 같이 출락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사그람하고 같이 무대 씁시다 하면 마사그람이 같이 시작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동양의 최고의 무용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를. 그렇기 때문에 마사그람과 뉴욕시티 발레단하고 최승희 무용하고 세 팀이 뉴욕에서 3일 동안 공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 무용가들이 파리에 있는 국립극장, 멕시코에 있는 국립극장, 웅대하죠. 대단한 국립극장에 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메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상품이 아직도 무용에는 상품이 안 지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 진출할 때 국립극장에 각 선진국가의 국립극장의 무대에 밟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최승희는요 이미 50년대 전에 대부분 학교에 대부분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또는 멕시코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당당히 국립극장에서 출연하게 됩니다. 국립극장에 초대하게 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승희를 동양의 무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물로 봤을 때 분명히 세계적인 무희라는 것은 간판을 붙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땅속에다 묻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죽일 수는 없다. 그 주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나도 현재도 친일파다, 사회주의자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세계적인 무희로서 우리 민족의 큰 박수를 받았다. 민족들이 존경을 받고 박수를 아낌없이 받았던 그 인물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최승희 씨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분은 책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